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세월이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겨울만 되면 코, 목, 기관지, 폐가 약해서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독 겨울철만 되면 잔기침도 자주 나고 호흡이 조금 곤란해지면서 자동적으로 배즙, 도라지즙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박상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박상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의학 선생님을 모십니다. 네. 예, 모신 김에 이거부터 한번 여쭤봐야죠.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을 보는 시점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한의학은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네. 세균 감염이 있으면 세균을 죽이면 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병을 조금 다르게 보죠. 예,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 이제 병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정기와 사기가 되겠습니다. 정기와 사기. 예. 예. 이제 정기라는 것은 우리 네. 몸을 지키는 힘,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기라는 것은 이제 몸 내외 환경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부의 세균 감염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될 수 그런 있고요. 게 다 사기가 되겠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정기와 사기의 관점에서 이제 치료 원칙은 크게 부정과 거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를 북돋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전기를 띄운다. 부정. 예. 예, 그 전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예, 거군요. 면역력을 키워주고 몸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그곳에 맞춰주는 것이 부정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거사라는 것은 사기를 제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약 중에서도 이제 염증에 항염증을 한 약을 쓴다거나 예. 그런 종류를 쓰는 것이 거사가 될 것입니다. 예. 전기는 띄우고 예. 사기는 낮춘다. 예, 맞습니다. 부정과 거사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예.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어떤 네. 분은 이제 전기가 약한 분들은 부정의 치료법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사기로 인해서 병이 많이 발생한 분들은 이제 거사의 개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전기도 약해져 있고 이제 사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균형을 맞춰주는 부정과 거사를 병용하게 됩니다. 예, 이 어려운 개념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부정과 거사를 그러면 각 질환별로 한번 저희들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령 뭐 흔하게 폐렴이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폐렴은 뭐 세균이 원인이 됐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건 다른 이유가 됐건 어쨌든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선생님. 예. 이거를 어떻게 부정과 거사를 하나요? 일단 이제 폐렴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 인해서 폐에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예. 저희 이제 한의학에서 볼 때 이제 폐렴이 발생하는 거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 청열 해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한약 중에서도 뭐 금은화나 영교 같은 염증에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약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약들을 써서 이제 환자가 열이 많이 나면 열을 내려주고 예. 염증을 좀 없어지게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사기를 눌러주고. 예. 예. 이렇게 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항염증 하는 약을 쓰더라도 환자 자체의 면역 기능이 낮다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부정의 기능은 이제 환자의 면역 기능을 올려줘서 특히 폐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서 환자가 호흡도 좀 더 편하게 하고 인체의 면역 기능이 항염증하는 거사와 서로 힘을 합쳐서 네. 폐렴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정 거사를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폐렴 알아봤고요. 폐렴과는 조금 다른 기전의 폐 질환이 있습니다. 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천식은 일단 선생님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예. 요거는 부정과 거사를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천식이나 뭐 비염 같은 경우 알레르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이라는 것에서 이제 전기를 무조건 좋아지게 한다고 다 모든 병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보통 면역 기능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기능, 전기의 기능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제 균형 일정의 항상성을 맞춰주는 쪽으로 이제 부정의 개념을 하게 됩니다. 전기가 너무 올라갔다. 이건 전기를 낮춰야 된다. 그렇죠. 전기를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사의 개념을 보면 이제 특히 뭐 호흡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고 많이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비염 같은 경우도 콧물이 많이 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거사의 개념으로는 저희 한약을 이제 뭐 증류를 한다거나 예. 약침을 쓴다거나 해서 그런 거 이제 흡입을 할 수 있게 해서 뭐 이제 과민해져 있는 뭐 이제 점막 같은 걸 좀 수축을 시켜준다거나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죠. 요 계절에 비염 환자들 정말 힘듭니다. 예. 그리고 비염 치료하신다는 한의원들도 제가 광고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면 비염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부정과 거사를 하는 거예요? 일단 비염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뭐 환절기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부정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몸에서 이제 항상 이게 계절이 바뀔 때 차갑고 이제 따뜻한 게 바뀐다거나 덥다가 추워진다고 했을 때 이 몸에 이제 그 점막 기능이랑 게 잘 안 되면서 콧물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이제 항상성 유지하는 쪽으로 부정이 될 거고요. 예. 이게 거사의 개념은 이게 점막이 충혈이 되고 그다음 점막이 노출이 되면서 더 네. 기침도 하고 콧물도 더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제 그 점막 충혈이나 이런 걸 낮춰줄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 그런 예. 것들을 이제 뭐 코 안에 직접 이제 분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침을 놔서 그쪽에 이제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쪽으로 간다거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암 중에는 폐에 생기는 폐암도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남성암이 이제 1위가 폐암이 됐습니다, 예. 선생님. 한방에서도 암을 치료를 하세요? 사실 이제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이제 요즘 뭐 코로나처럼 갑자기 생긴 질환이 아니고 옛날부터도 계속 있었던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방에서도 보면 뭐 류라든지 아니면 적취 이렇게 해서 암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서는 제 거사의 개념으로 보면 뭐 암 세포 자체를 없애는 쪽이 목적이 될 것이고 예. 그것은 이제 뭐 사실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부분이 현대의학에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몸에 지금 제 몸에도 뭐 암세포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것은 인체의 면역 기능이 암세포가 자라려고 할 때 이상한 애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때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정의 개념으로는 저희 한방에서도 이제 암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온나무에 있는 우루시올 같은 경우를 제거한 이제 온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약침이라든지 예. 이제 뭐 약을 제형을 해서 예. 한 논문들을 보면 특히 폐암이나 뭐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효과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논문도 예. 발표되고 해서 이제 예. 접근을 하는데 주로 이제 거사보다는 최근에는 부정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어떻게 호흡기 질환을 다루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호흡기 질환이 선생님 겨울이 되면 증가하는 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네. 이제 이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네. 감기 환자하고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10월하고 12월에 감기와 폐렴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운 겨울에 특히 감기,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면 겨울철 되면 왜 감기,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느냐는 얘기를 할 때 일단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된다. 코로나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번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른 이해를 합니까? 어때요? 그거는 저희 한의학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일단 특히 겨울이 되면 날이 차가워지는 네. 추워지는 것 때문에 보통 뭐 상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차가운 것에 상했다가 되는 건데요. 그게 요 계절이 추워졌다는 거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추워지면 이제 춥고 건조한 날씨 자체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증가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뭐 감기, 폐렴, 독감들이 발생하고 특히 뭐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럴 네. 때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차가울 때 이제 발생한다 해서 한의학에서도 추울 때 감기나 이런 상한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가장 흔한 감기부터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어떤 원인으로 이해를 합니까? 한의학에서 이제 감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뭐 감모나 상한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예. 그냥 감기라는 게 이제 감모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상한이라는 것은 이제 감기 중에 좀 더 심한 독감이라든지 이런 감기를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에서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네. 특히 뭐 찬거에 차가운 계절에 이제 외부 환경인 그런 사기에서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네. 감기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감기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예. 특히 뭐 이제 기력이 전반적으로 기나 혈이 부족한 몸이 허약한 뭐 허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노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뭐 노건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기운이 너무 없고 그랬을 때는 뭐 맥이 빠졌다고 하죠. 그럴 때는 네. 뭐 기허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 몸이 너무 춥거나 이랬을 때는 뭐 양허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원인으로 보고 감기를 접근을 하고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일단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기에 보통 우리가 흔하게 쓰는 저는 뭐 쌍화탕 같은 거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떤 특별한 약들이 있겠죠? 예, 보통 이제 뭐 쌍화탕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해보면 우리나라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감기약이 쌍화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쌍화탕 같은 경우는 이제 쌍화, 그러니까 모든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킨다 이런 건데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뭐 기나 혈, 그러니까 몸의 기능적인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질적인 부분이 약해져 있을 때 쌍화탕으로 이제 보강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쌍화탕이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감기 증상이나 이런 거에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보면 뭐 맑은 콧물이 많이 난다, 기침이 많이 한다, 뭐 이럴 때는 뭐 소청룡탕이라는 약들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살 감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구미광활탕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뭐 감기 걸리고 나서 감기 중에도 다른 것보다 기침을 좀 심하게 하시는, 뭐 마른 기침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뭐 맹문동탕이라는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침이나 뭐 뜸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쌍화탕이요, 선생님.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약국에 가서 그냥 따뜻하게 데펴서 주시기도 하고 편의점에도 이렇게 그냥 예. 열어서 마시는 것도 있고요. 다 쌍화탕입니까? 그게 이제 쌍화탕이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예, 예, 일단 예. 보통 보면은 뭐 약국이나 뭐 일반 이제 특히 뭐 편의점 이런 데 파는 것들은 예. 사실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쌍화탕의 향이나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거라 볼 수 있고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으시는 약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무래도 쌍화탕에 들어있는 약의 종류나 이런 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제 처방하는 약들에 뭐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돼요. 예, 감기약이다. 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침뜸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기인데도 침이나 뜸을 쓰기도 합니까? 예, 감기에도 침이나 이제 뜸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예. 뭐 가래나 기침이 많고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몸의 이제 순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뭐 순환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 침들을 쓰기도 하고 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손발이 차고 몸이 차면서 감기가 오는 분들, 예. 특히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뜸을 뜨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가 예전에는 저희가 뭐 연기가 나는 뜸을 뜨고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뭐 기침하는데 연기 나면 더 기침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기로 하는 이제 뜸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뜸을 이제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저도 봤어요. 이렇게 불만 들어오는, 그죠? 예, 충전해서 쓰는. 예, 충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콧물 같은 거 많이 나는 분들은 요 코 쪽에 이제 침을 놓으면 이제 비점막을 좀 수축시켜서 이제 네. 콧물을 조금 이제 덜 나게 해줘서 이제 좀 숨 쉬는 거라든지 뭐 생활하기 좀 편하게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기인데도 약도 쓰고 침도 쓰고 뜸도 뜹니다. 예. 이 모든 게 선생님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까? 예, 저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뭐 침이나 뜸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예. 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탕약, 그러니까 저희가 달여서 먹는 것은 사실 보험이 안 되고요. 예.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는 것들은 이제 에키스제, 그러니까 가루로 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네. 그 제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루 말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짜먹는 약이라든지 뭐 알약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감기약 좀 지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부탁드리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 감기에는 예.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고 이제 예. 건강보험이 되는 약으로 이제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네. 그런 것들로 진료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감은 그 현대의학에서는 감기와 독감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균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방은 어떻습니까? 저희 한의학에서도 이제 감기하고 독감 같은 경우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감모나 상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감모 같은 경우는 약간 단순한 감기라고 볼 수 있고 상한 같은 경우는 감기에 조금 더 이제 심한 상태라고 독감은 상한에 좀 더 많이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예. 사실 저희 한의학에서 볼 때는 원인균보다는 환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을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독감 같은 경우는 열이 나고 예. 막 이렇게 몸살기도 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종류 약들은 이제 따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 약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쩌면 감기와 독감이 약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이제 특히 상안에서 이제 병이 진행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약간 땀만 나게 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땀만 나는 약으로는 안 될 때는 이제 네. 몸을 보호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다른 이제 약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 증상의 경중이나 이런 것들 그거에 조금 더 중요하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받고 약도 드시고 뭐 그렇게 해서 격리에서도 해제가 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그런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데 예. 다 나으신 다음에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호흡기가 갑자기 나빠지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특히 네. 노인 환자들 분 중에도 선생님도 그런 분들 보실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요즘.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이제 예. 코로나 후유증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보면 특히 기침 같은 경우 예. 뭐 가래가 있다거나 마른 기침을 한다는 것들로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보통 보면 코로나 자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네. 폐에 염증이 생기고 호흡기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한자에서 염이라는 자체가 예. 이제 불화자가 2개 있는 글자거든요. 막 활활 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뭐 심해진 몸에 열도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액 분비나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점액이 다 불 때문에 말라버리겠네요.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몸이 건조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염증이 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동의보감에서는 염증이 심하고 호흡기전이 심했을 때 이제 건수라고 해서 마른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을 굴럭굴럭 하시는 거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점맥 분비라든지 점막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우리 몸에서 뭐 기침이나 마른 기침을 덜하게 하는 뭐 맹문동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기침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이제 사실 그 증상에 맞춰서 약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뭐 밤에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육미지향탕이나 뭐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막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거보다는 가래가 많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가래가 많은 분들은 뭐 이진탕 계통의 약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방에서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막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부정의 개념의 약들을 많이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정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그 회복이 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와 싸우는 과정에서 되게 기가 많이 허해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회복이 더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어떻게 좀 북돋워 주시는 그런 치료도 같이 하시나요? 네,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일단 보통 뭐 우리가 병을 하고 나서 뭐 진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방에서는 전기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부정하는 약제 중에서 아까 말씀한 쌍화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약 이외에는 환자분들에서 뭐 약침의 제형으로 통해서 이제 네. 면역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약침을 쓰기도 합니다. 그 약침 같은 중에서는 뭐 면역 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이나 홍삼에서 이제 진세노사이드를 좀 뽑아내서 네. 그것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침의 형태로 이렇게 경혈에 주입을 해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네. 부정하는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겨울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배즙, 도라지즙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이 약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뭐 더덕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의학에서 쓸 때는 이름이 이제 사삼이라는 약재로 쓰게 되고요. 더덕이 효과가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경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예. 이 더덕과 이제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포닌이 좀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이거 자체가 이제 면역 기능도 올려주고 특히 이제 호흡기,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한의학적인 이제 뭐 본초 강목이라든지 동의보감 같은 약에서도 더덕이나 사삼 같은 경우, 더덕인 사삼이나 아니면 이제 도라지인 길경 같은 경우는 이제 폐 기능을 이제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기침을 좀 줄어들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라지를 즙을 내서 드시는 거는 이미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얘기다. 효과가 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배. 예, 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기침 많이 하시고 이러면은 뭐 옛날에 할머님들이 뭐 배숙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달달해서 맛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약 같은 경우도 이제 한방에서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도 좀 나아지게 하고 그다음 특히 조금 이제 열을 조금 내려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조금 찬 성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기침을 하고 하는데 조금 열이 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배를 좀 드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배즙 괜찮고요. 선생님, 모과 어떻습니까? 모과. 모과도 괜찮습니다. 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한방에서도 약재로 많이 쓰고 특히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차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과차.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몸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제 호흡기를 좀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침이 나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과차 많이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선생님. 생강차 어떻습니까? 생강차. 예, 특히 생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다고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몸을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진저롤 같은 성분 같은 경우가 이제 면역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특히 뭐 감기가 좀 많이 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생강이 좀 매운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화 장애가 있는 뭐 위염이 좀 심하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식도염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도라지나 뭐 더덕 아니면 배 같은 종류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의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저는 우리 한의학의 가장 큰 매력이 이 사상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같지 않다. 체질이 다르다. 따라서 먹는 거, 치료하는 거, 질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서 제가 나오실 때마다 여쭤봅니다. 일단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사상 체질 4가지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사상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로 체질을 분류를 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태양인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의학에서 볼 때는 태양인의 특징은 폐 기능이 좋고 간 기능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이 좀 예민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하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소변을 잘 못 보면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면 소변을 잘 못 본다거나 그런 특징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혹시 소변 상태를 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간 기능이 좀 좋고 폐 기능이 이제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식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좀 체중도 좀 늘고 그래서 좀 성인병
그러니까 만성적인 성인병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큰 특징은 뭐해서 몸이 좀 안 좋을 때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을 좀 확 빼고 나면은 몸이 좀 가뿐하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음인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음인이 조금 많은 편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형을 가지시고 사우나에서 땀 빼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이러면 태음인이실 가능성이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양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기능이 일단 좋고 대신 이제 신장 기능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소양인 같은 경우는 조금 몸에 열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활동량도 좀 많고 한데 이제 오히려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만성 피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인은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소음인입니다, 선생님. 소음인은 이제 소양인하고 반대로 신장 기능은 좋지만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약합니다. 약간 좀 예민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일반적으로 소음인이 좀 체형이 조금 왜소한 편이기도 하고 또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만성적으로 좀 허약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상 체질에 내가 어떤 체질인가를 알려면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면 이렇게 체크 몇 개 하면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사이트들도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나요? 이 사상 체질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사상 체질에서도 4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 체형을 이제 보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체질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체형 기상이라 해서 이제 체형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용모사기라고 해서 얼굴 생김새나 말투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성질 재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성격이라든지 일 처리하는 능력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증 양리라고 해서 이제 이 환자한테 나타나는 병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증상이나 약을 썼을 때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제일 많은 게 뭐 체형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몇 가지 설문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정확한 사상 체질 진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는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 요 4가지를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체질을 판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20대 때는 축구 선수 몸이었는데 40대가 되면서 이렇게 막 커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체질이 바뀝니까? 체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하는 운동이나 습관, 식습관 때문에 체형은 바뀔 수가 있지만 이제 뭐 우리가 뼈가 바뀌지 골격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질을 우리가 판정하는 것들은 체질은 변하지는 않지만 체질을 개선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뭐 소화기가 약하다면 그 부분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해서 체질 개선은 가능하지만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체질별로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재 같은 게 따로 있겠네요, 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 지금 많으시니까 태음인들은 어떤 음식 위주로 드시면 좋은 거 그런 게 있나요? 보통 태음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만성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땀을 좀 빼는 쪽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특정 그 체질 음식은 그것만 계속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를 오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골고루 다 드시는데 어떤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특정 음식을 좀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뭐 소음인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소음인이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뭐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컨디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도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조 그림에도 소음인은 인삼이 소음인에게 인삼 환기가 소음인에게 좋은 걸로 나와서 그럼 태음인 분들은 인삼을 드시면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정을 하거나 하는 약 대표적인 게 인삼 환기가 되는데 태음인도 아무래도 소음인보다는 이제 체력도 좋고 하지만 이런 분들도 지력이 너무 처진다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삼이나 환기의 약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쓸 때 이제 그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그 체형이나 이제 체질을 보고 약을 좀 조합을 해서 써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호흡기 질환에서 한방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방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의학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는 감기, 뭐 독감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폐렴이나
천식이나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부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천식 같은 경우에 뭐 급박하게 호흡 곤란이나 이제 발작적인 때는 뭐 흡입 치료 같은 이제 양방적인 처치를 하게 되지만 네. 그런 처치를 하더라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나 전신 기능이 좋았을 때에 더 반응을 더 잘하게 되고 예. 더 발작이나 더 발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폐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네. 유지해서 항상 내 몸이 이제 전기가 충만하게 예. 그래서 병이 안 생기는 쪽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진료를 하면서 관리를 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호흡기 질환들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좋게 편안하게 쉬운 용어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셨던 분 한방내과 전문의 박상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의학은 과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순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